이번 주제는 한국사 최악 간신 시리즈 애식진입니다. 애식진은 삼국시대 최악의 간신이었고 의자왕과 백제를 당나라에 팔아버린 역적이자 매국노였습니다. 백제는 7세기 초반에 신라의 성 40여 개를 빼앗는 등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였고 7세기 중반에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이후 한 달도 못 되어 멸망하였으며 제대로 된 대응조차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백제 멸망의 중심에 웅진성 성주인 애식진이 있었으며 건재했던 백제가 갑자기 이토록 허무하게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당 연합군을 결성한 당나라 소정방의 침입 경로입니다. 당나라는 660년 양력 8월 3일 덕적도에서 신라와 연합군을 결성하고 신라의 태자 김범민과 연합작전을 협의하였습니다. 신라군은 육로로, 당나라군은 수로로 공격하여 백제 수도인 사비성에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당나라군은 8월 20일 금강하구 기벌포 전투에서 백제 수군을 격파하고 금강에 진입하였으며 이날은 계백장군의 황산벌 전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21일, 22일에는 금강 중류의 전략 요충지인 부여 가림성 인근에서 백제군과 소규모 교전이 있었고 이를 우회하며 통과하였습니다. 22일에는 금강 상류 웅진강 견투에서 매복하고 있던 소규모 백제군을 격파하였습니다. 다음 날 23일 사비성 외곽 전투로 사비성 근처 심리 4km 지점에서 백제 정예군 10,000명이 전사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24일에는 사비성이 포위되어 함락되었고 이때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피신하였습니다. 8월 29일에는 웅진성 성주 애식진이 의자왕을 포박하여 소정방에게 항복하였고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지 27일 만에 백제는 멸망하였습니다. 나당 연합군의 한 축인 김유신 장군의 침입 경로입니다. 660년 7월 9일 신라 무열왕과 김유신은 경주 서라벌을 출발하였고 7월 31일에는 당군과의 연합조율을 위한 전진기지로 이천, 설봉산성까지 전략적으로 북상하였습니다. 8월 12일과 15일 사이에는 진천, 청주를 통과하여 백제의 측면 방어선에 진입하였습니다. 8월 18일에는 백제 관문인 옥천과 대전 사이 전략적 요충지를 돌파하였습니다. 이틀 후 20일에는 논산에서 계백의 결사대와 5번의 격전을 벌인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22일에는 당군 소정방과 사비성 외곽에서 합류하였으며 24일에는 나당 연합군이 총공격하여 사비성을 함락하였습니다. 29일에는 웅진성 함락되고 의자왕이 항복하였습니다. 신라군이 경주 서라벌을 출발한 지 52일 만에 백제는 멸망하였습니다. 백제가 항복할 당시 660년에 백제가 건재했다는 이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자왕은 642년과 659년 사이에 신라를 8차례 공격하였으며 대부분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신라 서쪽 미우성 등 40여 개를 탈취하였고 경상도 내륙으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방어선이자 관문인 대하성을 함락하여 전략적 승리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신라 7개 성까지 함락하여 총 54개 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백제 항복 이후에도 백제 지방의 군사력이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은 사비성, 웅진성 등을 중심으로 주변 30리 12km 범위 정도만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임존성, 주류성 등 그 외 지역은 백제의 지방 귀족과 지방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 지방군의 건재로 인해 백제 전역을 장악하기에는 제한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일본이 백제의 동맹국 자격으로 군사를 지원하여 나당 연합군에 대항하였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3년 후인 663년 백강전투에 일본 최대 규모의 정규군이 참여했습니다. 백제 분군과 일본 군대, 나당 연합군이 벌인
최초의 대규모 국제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은 17,000명에서 42,000명, 800에서 1,000척의 소형 함선이 참여했고 당나라군은 13,000명에서 17,000명, 170척의 대형 함선이 참여했습니다. 백제 부군과 신라군의 규모는 불분명합니다. 백강 전투 결과 일본군의 배에는 400척 함선 소실, 10,000명 전사하여 큰 피해를 입었고 당나군의 피해는 경미하였습니다. 당시 백제 동맹국인 일본은 백제 부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군사 지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로 백제가 멸망한 이후 백제 부흥 운동이 3년 4개월 동안 단순한 저항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백제 부흥군은 백제 항복 이후에 사비성을 포위하고 나당 연합군을 이어하였으며 나당 연합군으로부터 지라성, 윤성, 대산, 사정 등 거점을 탈환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제 부흥군의 활동을 보면 백제의 정치, 행정, 군사, 체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백제가 갑자기 멸망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는 예식진의 묘지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6년 중국 낙양에서 발견된 예식진 묘지에는 덮개에 14자, 비석에 289자의 글씨가 새겨 있었습니다. 이는 백제의 멸망사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로 예식진은 역사 속에 잊혀진 인물이며 우리에게 친근한 인물은 아닙니다. 예식진의 묘지명은 백제 마지막 순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곧바로 그 왕 의자왕을 잡아끌고 당 고종 황제에게 기순하였다. 자위위 대장군에 임명되었고 내용군 개국공에 봉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식진 묘지에 백제가 왜 허망하게 무너졌는지 숨겨진 진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자왕 백제를 바라보는 예식진은 누구인가? 백제 웅천, 현재 충남 공주에서 백제 최고 명문가에서 출생하였고 할아버지는 자평, 장관급 애다, 아버지는 자평, 사선을 역임하였습니다. 46세 때에는 백제의 멸망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의자왕이 사비성이 함락되자 성주가 예식진인 웅진성으로 피신하였으나 예식진은 의자왕을 포박하여 나당 연합군에 항복하였고 의자왕과 함께 낙양으로 호송되었습니다. 47세에서 57세 때에는 당나라에서 고속 승진하였습니다. 백제 투항의 공으로 당나라 중앙군사조직을 책임지는 고위 무관직인 자위위 대장군에 임명되었고 당 조정에 상당한 신뢰와 이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 손자들도 당나라 고위 관직을 역임하며 당나라 귀족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58세 때에 당나라 낙양에서 병으로 사망하였고 이때 당 황제는 정중한 이유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도록 지시하였고 예식진의 시신은 낙양 북망산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재했던 백제에 예식진의 매궁행위가 없었다면 백제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백제 의자왕이 자연적 이점을 지닌 웅진성에서 한 달 이상을 방어했다면 계절적 측면에서 겨울이 시작되어 원정군인 나당 연합군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나라 서쪽 토번 티베트 제국이 당나라를 강하게 위협하고 있어 당으로서는 장기전이 매우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백제의 절대 동맹국으로 백제의 군사지원을 통해 백제와 함께 신라와 당나라를 협공하면 나당 연합군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구려 역시 백제 동맹국으로 백제와 협공 시 나당 연합군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백제가 갑자기 무너져 협공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백제가 장기전으로 갔더라면 주변 동맹국들을 활용 나당 연합군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손자병법 관점에서 애식진에게 묻습니다. 첫째, 저승에서 만난 백제 백성, 계백장군, 의자왕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둘째, 웅진성 성주였을 때 당신은 무엇을 꿈꾸며 살았나요? 셋째, 의자왕과 백제를 왜 팔아 넘겼나요? 넷째, 현재를 살아가는 후세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애식진을 돌아보며 한 국가의 최고위 관료가 잘못된 언행을 했을 때 그 파급은 국가의 존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식진이 의자왕과 백제를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존을 선택한 실용주의자였다는 주장 등 여러 학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최고위직들이 선출되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수준이 높다면 훌륭한 최고위 선출직들을 뽑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더욱더 부국강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언행 하나하나에 얼마나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